2023년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정확히 현지 시간으로는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1월 31일 밤에 끝났는데요. 마지막 시점까지 사실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또 워낙에 이적 시장이라는 게 마지막 순간의 상황들의 변수, 또 긴급한 깜짝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그 트랜스퍼 데드라인이 가장 시끌시끌하죠. 예, 뭔가 마음도 급해지고 예. 또 급진전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뭐 그리고 팩스 사건 같은 것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 이제 72시간이 남았는데 프리미어리그 빅6 팀들의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총정리하고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빅6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순위대로 빅6가 아닙니다. 규모상으로나 최근의 성적상으로나 뭐 투자상으로나 전력상으로 모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빅6가 이제 나와 있어요. 현재 선두인 뭐 아스날 그리고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시티, 최근에 맨시티와 리그 우승 경쟁을 벌여왔던 리버풀, 그리고 뭐 런던 지역에서 최근 뭐 21세기 들어서 강호로 떠오른 첼시, 토트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우선은 이 팀들 중에 11호 쳐져 있는 첼시가 가장 폭풍 영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남은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옵타 애널리스트에서 처음에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이제 보강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침투가 가능한 공격수 그리고 또 이제 버티컬리가 이제 세로로 많이 움직이는 그 직선적인 사실상 뭐 박투박 미드필더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워낙에 첼시가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저 두 개만 영입하면 된다가 됐었는데 예. 부상이 너무 많으면서 더 많은 선수들과 더 많은 포지션을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예. 특히 이제 뭐 라임 스털링하고 플리식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측면 자원도 보강을 했어야 됐고요. 공격수는 그냥 이번 시즌 내내 첼시의 단점이기도 했었고요. 예. 중원도 뭐 캉테가 장기간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데다가 뭐 자카리아까지 또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원 뎁스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영입이 필요했던 데다가 리스 제임스 벤치에 부상당하니까 또 이건 풀백도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웨슬리 포파나가 계속 장기 부상이니까 센터백 보강 얘기까지 나왔던 거였죠. 예, 게다가 마르완도 브로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공격수 뎁스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또 선수 영입이 필요했고 실제로 그래서 뭐 빅6 팀들 중에서도 그렇고 전체 유럽을 놓고 보더라도 1월 이적 시장에 가장 많은 뭐 돈을 쓴 팀 역시 첼시죠. 예, 그러니까 뭐 6명을 영입을 했거든요, 벌써. 예. 그래서 이적료도 1억 7,850만 유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2,400억을 벌써 지출을 했습니다. 예,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을 한 셈인데요. 그것도 저기 옵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예, 앞으로 활약에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7천만 유로를 기록했고 옵션 포함 1억 유로인 무드릭 선수 데뷔전 잘 치렀고 주앙 펠릭스 선수는 임대로 데려왔는데 임대료가 1,100만 유로다. 이 선수가 이제 바로 퇴장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아직도 뛰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바디어실도 영입해가지고 현재 그래도 나쁘지 않게는 해주고 있고 또 이제 마두에케도 좀 거액으로 영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망주인 안드레이 산토스와 이제 다트로 포파나를 영입을 했는데요. 안드레이 산토스 같은 경우는 현재 20세 이하 그 남미 지역 월드컵 예선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속골 넣으면서 예, 조금 그래서 얘 생각보다 더 물건인데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 어찌됐거나 유망주 그리고 즉시 전력감 모두 다 데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좀 이제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샀는데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드필더 즉시 전력감을 아직까지 영입을 안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개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였던 거였는데 캉테랑 이제 자카리아가 부상이고 조르지뉴는 항상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선수고 최근에도 뭐 수비적으로 너무 약점을 드러낼 때가 많으니까요. 코바치치 부상 많죠. 갤러거, 로프터스 치크는 약간 좀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선수. 축구의 메카도 그런 선수고 이 선수도 원래 지금 너무 어린 선수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뒤쪽에 배치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로프터스 치크가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는 조금 측면 자원으로도 쓸 수 있는 범용성이 좋은 선수지 후방에서
그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예. 그리고 갤러거는 확실히 조금 한계가 좀 느껴지는 선수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원래 첼시가 1월 이적 시장에 가장 먼저 링크가 떴고 또 가장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선수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멤버이자 월드컵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엔소 페르난데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을 하지 않으면서 첼시가 그러면서 실패로 돌아갔었거든요. 예. 원래 선수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약간 좀 항명을 했잖아요. 벤피카한테 예. 나 보내달라고. 네. 근데 벤피카가 강경하게 나서니까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 상태인 건데, 예. 근데 첼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1억 유로를 오퍼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영입을 했고 다른 것들을 채워가면서 이대로 한번 해보지 했지만 그게 좀 이제 생각보다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 그냥 손 쓰자, 지르자. 예. 막판에 오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포르투갈의 상당히 정통한 언론사인 해코르드에서 1억 유로를 제시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1억 2천만 유로보다는 떨어지는 금액이고 바이아웃 금액. 네. 그러면은 팔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선수를 끼려고 한다라는 거죠, 첼시가. 그 사실 그 1억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도 사실 이제 일시불로 내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뭐 돈이에요. 자기 장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뭐 로거 네. 슈미트 감독이 또 최근에 인터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팀의 베스트 11 중에서는. 예. 예, 그러면서 현재 선수들한테 집중하고 있고, 그게 내가 떠나지 않을, 그가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어찌됐거나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의 현재 스탠스로 봤을 때는 첼시가 데려오긴 쉽지 않지 않나. 금액적으로도. 엔소의 스탠스보다는 벤피카의 예, 스탠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려오기 어려워 보인다. 예.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포터 감독이다 보니까 첼시의 감독이 예. 브라이튼의 카이세도를 두고 첼시, 아스날이 경쟁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첼시가 먼저 오퍼를 했다는 보도가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5,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제시했고 이걸 거절당해서 6,500만 파운드를 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건데 아스날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뒤에 아스날에서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왜냐면 추가 보도들은 예. 이제 아스날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첼시는 약간 조금 이 경쟁에서 밀려나 있는 모양새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뭐 카이세도의 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첼시가 중원 보강이 필요한데 엔소 페르난데스도 좀 어려워 보이고 카이세도도 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러다 보면은 데드라인에 그냥 지르는 거 아닐까요? 1억 2천만 유로 그냥 질러.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예. 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예. 이제 그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데 풀백 보강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토트넘 팬들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페드로 포로를 첼시가 하이제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특히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왼쪽은 그래도 루이스 홀이 유스 선수가 그래도 기대보다 더 잘해주고 있어요. 도리어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쿠쿨렐라보다 더 낫거든요. 네. 예, 루이스 홀이 거기다가 벤치에도 이제는 복귀를 조금 앞두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왼쪽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오른쪽인 거죠. 왜냐면 이제 아스필리쿠에타는 나이가 너무 많은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 원래 바르셀로나 가려고 했잖아요. 여름에 네. 아예 본인이 보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시즌까지라고 봐야 되고요. 아스필리쿠에타도. 네. 그리고 이제 리스 제임스가 밑에 이제 리스 제임스의 부상 이력인 거거든요. 네. 부상이 너무 많아요. 아직 네. 어린 선수인데 그러니까 나오면 첼시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런 예. 리스크가 있고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칠 수가 있으니 예. 사실상 한 명의 오른쪽 윙백 혹은 풀백이 필요하다. 예.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김현민 기자께서 저희가 이제 1월 이적 시장 전망, 특히 토트넘을 전망하면서 오른쪽 윙백 중에 말로구스토가 좀 좋은 선택 같다라고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네. 그 선수를 첼시가 데려가네요. 예, 그러니까 첼시가 이미 이건 일단 보도가 처음에 나왔던 거는요. 첼시에서 2천만 유로를 제시했고 근데 이제 리옹은 별로 팔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라 구단주가 직접 얘기를 했던 거였죠. 이번 시즌까지는 남는다. 근데 이번 시즌까지는 남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된 게 그러면 이번 시즌까지 남아라. 네. 다음 여름에 와라. 3천만 유로 지불해서 미리 영입하겠다. 은쿵쿠와 똑같은 거죠. 네, 결국에 이제 선 영입 그리고 이제 후 활용 결국에는 다시 재임대를 보내서 혹은 잔류를 시켜놓고 어찌됐거나 이제 올 시즌 너네가 써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리 데려갈게. 근데 이게 득점이 필요한 첼시 입장에서 좀 좋은 선택이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어쨌건 그래도 이번 시즌까지는 아스필리쿠에타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설명해 주신 바로 따르면 좀 더 잠재 가치라든지 능력이 좀 풍부해 보이는데 토트넘이 포로를 데려오는 것보다 좀 싸게 데려오는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왜냐면은 포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는 백스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로가 조금 더 어울리는 선택지긴 하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선수를 추천했던 이유는 포로보다는 쌀 거기 때문에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포로에 4,500만 유로를 못 맞춰준다는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 바이아웃 금액을 못 맞추면은 안 판다였고, 사실 여태까지 온 것도 그 바이아웃 금액을 못 맞췄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분할 납부로 예. 바이아웃 조항을 맞추게 된 거죠. 예. 토트넘 입장에선. 예. 어찌됐건 첼시가 그래서 뭐 비어있는 유망한 라이트백인 구스토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예. 첼시의 결국 남은 과제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마지막 72시간 안에 예. 과연 또 이제 큰손 보엘리 구단주가 에라 모르겠다. 아르헨티나 우승 멤버 데려오자. 예. 1억 2천만 유로 쏜다. 할지를 이제 저희가 시시각각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수 넘어갈 수도 예, 있겠죠. 깜짝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솔직히 저는 카이세도도 아직 끝나지 않은 붓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냥 카이세도 더 질러? 7천만 질러? 뭐 이럴 수 있나. 다만 근데 이제 카이세도는 예. 포터가 전화해야죠. 그럼. 예. 야, 나 포터야. 알잖아. 이러지. 당신 밑에서 몇 경기 안 뛰었는데요? 맞잖아요. 예. 카이세도가 포터 밑에서 은근 안 뛰었어요. 예. 도리어 그 데체르비 밑에서 더 많이 예. 뛰었죠, 경기 수가. 뭐 어찌됐거나 인연이 있으니까 전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지금 사실 아스날은 뭐 가장 큰 화제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올 시즌 지금 우승이 매우 유력한 상태니까 여기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좀 부상자가 조금씩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는 아스날이 영입해야 되는 포지션으로 스트라이커, 공격수, 그리고 이제 파티의 백업, 그리고 윙어 이렇게 뽑았었는데요. 왜냐면 특히 이제 공격수 쪽은 어쨌건 간에 제수하고 넬슨하고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다가 또 이제 엘레니가 부상이니까 중원 쪽도 파티 백업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죠. 예. 예, 이런 가운데 일단 뭐 공격 멀티플레이어인 트로사르를 영입해가지고 공격 쪽은 확실하게 메웠습니다. 예, 이 선수가 뭐 2선 전지역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와서 잘하고 있고요. 최전방도 설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은케티아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센터백인 키비오르를 영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선 스페치아의 젊은 센터백인데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키비오르 영입은 말 그대로 화이트를 풀백으로 고정시킨다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예, 센터백 예. 백업 자원이고 또 미래를 위한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레스가 이적 수순을 밟고 있죠, 현재. 플럼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예. 어찌됐거나 뭐 수비도 잘 채웠고 백업 자원은 채웠고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 누구를 채울 것이냐. 무엇보다 예. 파티 선수가 시즌 초에는 이제 사생활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고 또 지금은 부상 이슈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맨시티하고의 FA컵 경기에서 파티가 이른 시간에 교체아웃됐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 파티 왜 빠진 거야 이랬는데 딱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얘기를 했죠. 갈비뼈 쪽에 통증을 느끼고 있어 한다. 예, 근데 이제 안 그래도 파티에 믿을 만한 백업이 없다는 게 아스날의 리스크인데 바로 그 파티가 부상을 당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막판에도 파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아스날이 토트넘에 역전을 당하기도 했고 지금 아스날이 다른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긴 한데 파티 있고 없고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바로 맨시티전도 파티 빠지고 로콩가 나오니까 바로 실점을 했죠. 예, 로콩과는 없는 선수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미드필드가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아스날도 큰 돈을 꺼냈다. 예, 그 카이세도 영입에 나선 건데요. 예, 일단 뭐 로마노에 따르면은 6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브라이턴이 그 첼시의 5,500만 파운드를 거절한 건 사실이고 뭐 그리고 이제 카이세도의 에이전트는 새로운 기회를 얻기 원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온스테인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얘기들을 한 거죠. 예. 예. 결국에 이제 오퍼는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브라이튼의 입장이에요. 이미 트로사르를 아스널로 보낸 상황인데 물론 트로사르는 사실 최근에 데체르비 감독이 뭐 그렇죠. 주전으로 쓰지 않고 있었던 예. 선수지만 카이세도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 카이세도는 핵심 선수였는데요. 예. 근데 이제 카이세도가 바로 이제 첼시에서 오퍼가 왔을 때는 조용했거든요. 경기 예. 잘 뛰고 했는데 아스날에서 오퍼가 오니까 전 이게 너무 웃겼었어요. 카이세도가 인스타그램에 거의 고별사를 올렸더라고요. 네. 이적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네, 이미 마치 이제 일정이 돼서 이제 거피셜 상황, 거피셜도 아니고 이거 오피셜 느낌이에요. 예, 이건 오피셜이죠. 예. 오피셜로 미리 작별 인사를 보낸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세도가 직접 올린 거예요. 예. 브라이튼 로고 올리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블룸과 브라이튼에 감사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거형이에요. 예, 그 블룸은 예. 바로 이제 브라이튼 구단주죠. 예. 예. 나는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해 축구를 한다. 난 에콰도르 산타 도밍고의 가난한 가정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내 꿈은 항상 에콰도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브라이튼에게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재투자가 가능한 기록적인 이적률을 안길 수 있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다. 이게 이적이 통사됐다라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 최고의 기라는 네, 거죠. 팬들은 진심을 다해 나를 응원해 주었고 그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난 그들이 내가 왜 이 멋진 기회를 잡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난 가고 싶다. 아스날로 예.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합의가 되고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예. 구단이 거절을 했는데 이거 올린 거죠. 이건 사실 항명에 가까워요. 심지어 훈련에도 불참했답니다. 그러니까 짐을 싸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거의. 예, 그리고 예, 경기에도 안 나설 거라고 하고요. 예. 예. 하지만 이제 브라이튼은 보낼 생각이 없다. 예.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 브라이튼 연결됐을 때 카이세도 나갈 수 있고 뭐 맥칼리스터 나갈 수 있고 미드필드 보강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카이세도가 이런 그 상황이 되면서 그런 그 혼란을 일으킬 줄 몰랐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온스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리버풀전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먼 스톤이 이제 그런 글을 남긴 겁니다. 브라이턴은 아예 그냥 이적 시장이 닫힐 때까지 휴가를 보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먼 스톤은 BBC 기자예요. 예. 공정이 높은 기자고 확인된 정보를 이제 전하는 기자인데 예. 구단에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카이세도가 경기도 안 뛰고 훈련 안 하고 있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휴가 줬어, 휴가. 그러니까 걔는 우리 선수고 협상도 없을 거야. 휴가 갔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팔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막 멘션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예. 쿠쿠렐라의 사례를 올리면서 예. 쿠쿠렐라도 1군과 훈련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첼시 바로 이적한 예.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러고 너네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브라이튼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카이세도가 첼시의 오퍼가 왔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건 첼시가 브라이튼보다 이제 순위가 미치니까 아니 브라이튼이 더 좋은 팀이지 브라이튼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뭐 유럽 대항전도 나가고 싶을 수 있고 근데 1위인 아스날이 오퍼를 하니까 역시 마음이 좀 동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브라이튼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나간다면 대체자를 영입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그렇죠.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거액의 돈이 들어와도 재투자를 하려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쿠쿠렐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리 준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카이세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만약에 떠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죠. 예, 안 그래도 맥칼리스터를 잘 설득해가지고 이번 시즌까지는 남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브라이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릴 수 있는 팀이잖아요. 예. 최근에 기사만 놓고 보면 도리어 토트넘보다도 더 유력한 팀이 브라이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이런 풍파를 일으키는 거는 참 예. 진짜.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게 이강인 선수예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브라이튼에 연결이 됐었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언해피를 표현했던 바가 있는데 카이세도는 더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거의 이강인 선수가 아이, 아틀레티코 애교죠. 올려놓고 지금 그동안 마요르카 나에게 기회를 준 아기레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이런 느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거는 좀 갔죠. 거기다 훈련도 불참했잖아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훈련도 하고 경기도 나왔습니다. 네, 선발로. 경기도 열심히 뛰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이제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양상인데 저는 뭐 이건 이제 하나의 뇌피셜 가설로 생각해 보면 이제 만약에 브라이튼이 지금 선수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카이세도를 보낸다고 결정했을 때는 엄청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이강인 선수 바이아웃을 지를 수 있다. 다만 근데 카이세도하고 이강인 선수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그렇죠. 다르죠. 저는 그냥 카이세도를 팔아서 이강인을 영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돈으로, 사고 예. 사고.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카이세도의 대체자도 따로 영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마 6천만 오퍼가 거절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날이 500만 더 불러서 뭐 6,500만을 한다거나 왜냐면 첼시도 6,500만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예. 내진 7천만 파운드 정도를 받게 되면 이강인 선수 바이아웃 내고도 거의 5천만 파운드가 남아요. 네. 뭐 사실 그렇죠. 뭐 세금 다 처리해도 네. 그 돈으로도 충분히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또 예. 적절한 선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카이세도가 결국 아스날로 거액에 간다면 브라이튼이 그 자금을 며칠 안에 써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새로운 선수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리스트에 있던 선수 찾을 텐데 그렇다면 만약 간다고 봤을 때 이강인 선수 플러스 어떤 선수들이 물망에 올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이게 너무 원래 이적 예. 시장 데드라인이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찾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 그- 가게 된다면. 갑자기 찾는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요. 네. 예, 거기다 저는 카이세도가 어쨌건 간에 그
브라이턴에서 맥칼리스터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더욱 이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최근에 미토마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지만은 미토마는 최근인 거고 이번 시즌 내내를 놓고 보면은 그렇거든요. 예. 결국에는 만약에 결정을 하려면 아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팔 비스마 경우 리턴?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비스마를 그냥 좀 더 두고 차라리 다시 사온다. 검증냈으니까. 예, 비스마를 사온다. 예. 맥칼리스터와 호흡도 많이 맞췄고. 그 비스마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그 메가딜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이게 어떤 거냐면 전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폴 세일을 해놨지만 모든 사람은 대비를 해야 되고 결국에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 왔다면 여름에는 카이세도는 나가야 돼요. 네. 제가 장기적으로 잡아줄 수는 없어요. 다음 시즌에 남게 될 경우 이 선수는 확실히 폼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브라이튼은 카이세도의 대체자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네. 된다. 다만 이제 이적 시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이턴이 조금 크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첼시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스날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오버페이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이미 충분히 오버페이인데 근데 첼시라면 다르다. 이미 돈을 팡팡 써온 첼시라면 아니 엔소 페르난데스한테 1억 유로를 책정해 놨었는데 이미 그 돈 그대로 그 돈을 갖다 그냥 버리네. 카이세도한테 박아서 우리가 데리고 올게. 우리 무드릭도 데려온 그런 첼시야. 카이세도가 지금 아스날로 가고 싶어하는 걸 너무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무드릭도 아스날로 가고 싶으면 온몸으로 표현해 왔던 선수거든요. 뭐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첼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 넣어주는 첼시로 가라. 너 재투자 원한다며. 첼시로 가.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앞으로 72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이적 시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딜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바이아웃 지르면 뭐 이제 협의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역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FA컵에서 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올린 토트넘. 일단은 토트넘은 오른쪽 윙백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옵타 애널리스트에선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쪽이 가장 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센터백보다도. 물론 센터백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후순이라는 거죠. 센터백 같은 경우는. 센터백 같은 경우 이제 알레스테어 이제 풋볼 런던 기자가 여름이 되면 시즌이 끝나면 2명 영입한다. 왜 2명이냐? 랑글레는 임대니까 그렇죠. 연장 안 하고 1명 사고 산체스는 여전히 팔 수 있는 선수니까 뭐 라리가에서 관심 좀 있어서 산체스 팔면 그 2명 나간 그 공백을 연봉도 줄고 이적료도 받으니까 더 돈 써더라도 좋은 선수 데려온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토트넘의 루카스 모우라는 계속 부상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힐까지 최근에 부상으로 조금 빠지다 보니까 단주마를 하이제킹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죠. 임대로. 이미 뭐 오피셜이나 뭐 분석으로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이게 키 선수 같은 경우 좀 잘 썼잖아요. 클루세프스키 부상일 때 조금 쓰나 했더니 요새 또 안 나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또 부상이었다고. 근데 또 오늘 그 FA컵 경기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단주마가 오니까. 어쨌건 원래 토트넘은 그러니까 차니올로를 임대로 데려오는 게 1순위 옵션이긴 했죠. 오래전부터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 쪽에서 임대는 안 된다. 왜냐면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임대 갔다 오면 몸값이 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임대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에버튼이 단주마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낚아채야지 하면서 데려온 거죠. 요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미디어 촬영까지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 파라티체가 직접 갔대요. 데리고 오려고. 그냥 데리고 오려고. 이게 진짜 하이제킹이죠. 진짜 하이제킹한 거예요. 무드릭은 하이제킹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구단 간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하이제킹은 보통 거의 사인만 남겨둔 던딜 상태. 메디컬까지 되고 발표만 남은 단계에서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뒤집은 거거든요. 미켈의 맨유에서 첼시 온 케이스 이런 것들이 진짜 하이제킹이죠.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뒤집느냐.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사인을 하면 못 뒤집어요. 근데 사인 안 했으면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 무효화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주말 데려왔고 골까지 벌써 넣었어요. 일단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영입 임박이죠. 거의 확정적에 가까운데요. 일단 뭐 그 포르투하고 오늘 새벽에 이제 그 포르투갈 리그컵 결승전이 있었죠. 그 경기에서 물론 뭐 스포팅은 0대2로 패하긴 했지만은 포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관중석에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죠. 누가 봐도 이건 작별 인사예요. 이렇게 치면서 표정이나 모든 면이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런 인사죠. 그냥
경기 끝나고 이래저래 하는 인사가 달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로마노만이 아닌 거의 유력 기자들이 전부 다 24시간 안에 이제 성사가 될 것이고 런던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죠. 런던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얘기니까 예. 이게 에이전트한테 확인했을 거야. 우리 이제 넘어갈 거야. 그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선수가 몸을 옮겨서 갔다는 얘기는 이제 메디컬하고 사인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티르키시 에어라인이라고. 예. 예. 결국에는 이제 포로는 솔직히 거피셜 떴다. 토트넘 영입 발표 나갔다. 아니 저렇게까지 남겨버리면은 예. 팬들 엄청 나가 있을 그렇죠. 텐데. 하란 얘기죠. 이제 난 이제 빼박이다. 나는 토트넘 선수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단주마 영입했고 포로 영입했고 이제 그 2명을 원한다고 콘테 감독이 했던 네. 그 숫자는 채워졌는데 예. 사실 근데 저희가 토트넘 경기 보면서 가장 답답한 거는 미드필드잖아요. 네. 미드필드 그리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도 이제 미드피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엘레스 디어골드 기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요. 포로가 오면서 제드 스펜스가 이제 임대를 떠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브렌트포드가 이미 임대 제안을 했는데 완전 영입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거절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쵸. 여기 완전히 옵션 줘버리면은 스펜서 괜히 산 거예요, 네. 아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런 글을 적은 거죠. 그 토트넘이 미드필더라던가 아니면 센터백의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는 거를 마지막 기회를 뭐 노리고 있긴 하다. 예, 그 얘기가 이제 자세하게 제가 확인한 것도 다만 조건이 한정적이에요. 예. 큰 돈을 쓰긴 뭐하니까 그렇죠.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제 계약 만료되는 FA가 된 선수를 팀을 선택해갖고 조금 주고 데려온다거나 아니면 임대로 좀 쓸 수 있는 선수. 지금 딴 네. 팀에서 잘 못 뛰고 있는 선수를 임대로 데려오겠다. 요 방안을 좀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FA가 될 선수 같은 경우에 선수가 사실 선택되기 어렵고 또 다른 임대 선수는 좋은 선수일 리가 없다. 네. 큰 기대가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급한 불을 끌 수 있으면은 끌 거고 예. 아니면은 그냥 넘어간다. 이 그렇죠. 얘기죠. 다만 이제 우리가 토트넘이 항상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뉴스를 내왔던 전력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일을 항상 늦게 예, 하죠. 여기. 그러니까 포로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1월 1일부터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까지 끌다가 간신히 영입하는 거라고 예. 하잖아요. 그 단주만은 아예 또 얘기가 없다가 그렇죠. 다 메이드 해놓고 에버튼이 다 해놓으니까 가서 데려오면 되겠네. 애초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계획에는 단주만은 없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차니올루가 안 되니까 예. 그럼 저기 비슷한 프로필인데 그냥 데려오면 되겠는데 예. 메디컬도 저기 다 했대. 예. 우리는 간단히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토트넘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 마지막에. 설마 맥케니도 지금 거의 리즌데, 커피숍 떴잖아요. 예. 커피숍 떴는데 갑자기 아. 하이제킹?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오랫동안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네. 뭐 쿨루세프스키 벤탄쿠르랑 그냥 뛰면 유벤투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리버풀도 사실 좀 심각해요. 왜냐면 예. 순위도 심각하고 경기력도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리버풀은 항상 중앙 미드필더 영입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죠.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면 예. 공격수가 나오지 않았던 거는 각포를 미리 영입을 확정을 지은 상태였거든요. 예. 12월 말에 확정이 떴었죠. 예, 근데 각포를 영입하게 된 거는 피르미누도 부상이고 조타도 부상이고 루이스 디아스도 장기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 숫자 자체가 부족하니까 급하게 각포 데려왔는데 각포는 현재까지는 조금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예, 초반 한두 경기는 좀 번뜩이는 게 있었던가 싶은데 가면 갈수록 뭔가 무색무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원래 킥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킥이 개떡이더라고요. 예. 갑자기. 월드컵 때 모든 걸 쏟았는지 아니면 어쨌건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킥 하나는 정말 잘 쓰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예. 계속 홈런 때리더라고요. 예, 뭔가 그 영국의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닐까. 지금 경기 외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아르투르 멜로는 아시다시피 급한 불을 끄려고 데려왔는데 네. 부상으로 계속 부상이었죠. 예, 역시 이제 유리몸 그런 네. 가운데 이제 미드필더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좀 링크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리스트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연결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들 중에 대다수가 여름 영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불가능한 게 일단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리버풀의 톱 타겟으로 불리는 마테우스 누네스는 한 시즌 한 대륙의 세계 팀에서 뛸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애초에 데려올 수가 없고 마칼리스터는 본인이 네. 브라이튼의 시즌 끝까지 헌신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엘린스키는 나폴리에서 지금 우승 경쟁하고 있는데 오겠습니까? 예. 그 원래 최우선 영입 목표는 벨링엄이죠. 예, 벨링엄 예. 시즌 중에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그럼 예. 누굽니까? 다른 선수 중에 올 수 있는 브로조비치? 브로조비치 얘기도 좀 나오고 예.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인테르가 브로조비치를 처분할 수도 있다. 최근에 부상이 조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리버풀이 부상 때문에 고민인 건데 부상 그날은- 중인 선수를 예. 데려오진 않을 것 같고 예. 린드스트렘이라던가 마누코네는 과연 그리고 이제 암라바까지도
리버풀급의 선수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아예 그냥 발에 뺐다라는 보도들이 나와요. 비싸니까요. 너무 예. 비싸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또 그 외에 메이슨 마운트라던가 후백 네베스라던가 주앙 팔리냐 같은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다 여름 영입이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가지고 아니 지금 당장 급한데 뭐 하고 있는 건가? 예, 그 네베스는 바르셀로나랑도 얘기가 있기도 하고 팔리냐는 올 시즌에 막 왔는데 예. 뭐 플럼이 심지어 순위가 높은데 뭐 보내주겠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가운데 리버풀은 그 최근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망주 미드필더, 유스 미드필더인 바세티치와 예. 이제 1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선수로 가겠다. 뭐 그런 느낌이고 사실 그러면은 리버풀 그다음에- 팬들 눈물 날 텐데요. 부담 매각도 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 그게 저는 크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큰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맨유랑 거의 묶인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도 며칠 이제 안에 72시간 안에 새로운 뉴스가 뜰 가능성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왜냐면 리버풀은 적어도 맨유보다는 그래도 각포도 영입을 해줄 정도로 예. 쓸 때는 그래도 맨유처럼 아예 안 써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존 헨리가 그렇게 또 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글레이저는 그럴 수 있는데 리버풀은 그래도 구단 가치를 유지하자. 하지만 대신 또 성적은 맨유가 잘 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만 예.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더 안 쓰는 거예요. 되는데 테나우로 되는데 아니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봐요. 예. 그러면 인수하려는 그쪽에서 그렇죠. 발표죠. 매력이 떨어지죠. 예.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지죠. 예, 그 리버풀도 좀 이제 힘을 쓸 필요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 사실 맨시티는 아스날을 좀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 한 2%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이전에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는 그러니까 좀 다이렉트한 윙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윙어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얘기했던 포드니라던가 베실바는 약간 조금 플레이메이커형 선수다 보니까 그때는 그리고 글리시랑 마레즈가 부진하던 시기여가지고 근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풀백은 솔직히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지금 뎁스 자체도 너무 얇고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래서 백스리를 쓰고 있는 거죠, 조금. 그런 가운데 일단은 뭐 이미 소문이 났던 그 유망주를 데려왔어요. 그 아르헨티나 신예 미드필더인 페론을 영입했고 이 선수 현재 그 20세 이하 남미 지역 월드컵 예선에서 뛰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뭐 그 아까 얘기했던 안드레이 산토스처럼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이 선수가 아르헨티나 20세 이하 대표로 현재 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바로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한테 바르셀로나 시절에 밑에서 뛰었던 선수였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센터백으로 사실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어가지고 전성기를 보냈고 지금 아르헨티나는 전 연령대 대표팀에 거의 뭐 선수 출신들을 다 이제 심어놓으면서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봤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입이 이루어진 건데요.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케이스다. 뭐 아르헨티나 유망주 입도 선매했다. 당장 쓸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의 철학 자체가 겨울 영입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2019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나는 1월에 선수를 영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지휘봉을 잡고 겨울에 영입한 선수가 2017년 1월에 가브리엘 제수스, 그리고 2018년 1월에 라포르트 딱 2명이 전부였어요. 훌리안 알바레스는 2022년 1월에 영입하긴 했으나 여름에 합류했잖아요. 계약만 먼저 한 거였고. 그렇죠. 제주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 선수니까 뭐 그런 계약상의 일로 또 중간에 오게 되는 상황들. 사실 브라질 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상당수가 1월에 오는 케이스가 뭐 스페인에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라포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망주들을 1월에 그렇게 남미 유망주들을 데려온 케이스들은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오자마자 바로 임대 갔어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고 프리시즌 하면서 또 감독의 철학에 녹아들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써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확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링크 뜨고 있는 선수들은 죄다 여름 영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벨링엄이라던가 또 이제 펠라만디, 그리고 또 이제 하피냐, 하파엘레양, 그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도 링크가 데일리 메일에서 나왔고요. 직선적인 윙어니까요. 그리고 그바르디올 이런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일단 루머 자체도 적어요. 맨시티는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데다가 다 여름 영입 대상. 게다가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명확하다 보니까 정말 루머가 많이 나온 배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수를 데려오겠다. 안 되면 2순위 정도 뭐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뭐 맨시티는 또 영입을 안 해도 그렇게 전력에 큰 부실함이 있지는 않으니까 잘 메우고 있고요. 다음은 맨유. 그러니까 맨유는 지금 느꼈을 때 물론 아스날을 상대로 이길 뻔하다가 좀 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맨유도 조금만 힘쓰면은 우승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카라바오컵이든 FA컵이든 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 팀이 겨울 이적 시장 열릴 때 보강해야 되는 포인트로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풀백 그리고 골키퍼가 얘기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 보강이 예. 됐고 또 라이트백은 예. 지금 완비사카가 잘하고 예. 있어가지고. 두브라프카가 이제 임대 복귀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버틀란드를 데려와가지고 메웠고요. 예. 임대로 데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베호르스트를 또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메웠죠. 예, 와서 뭐 컵대에 골도 넣고 지금 예. 생각보다 뭐 단기간에 잘 적응하고 예.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머는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 수두룩하게 루머 리스트는 정말 많거든요. 뭐 또 대용도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존머는 이미 떠난 선수고 바이언으로, 예. 예, 그리고 뭐 케인도 있고, 뭐 라야도 있고, 예, 뭐 많은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무한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마르크스 티랑도 있고, 심지어 지루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뭐 하피냐도 있고, 모라타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있죠. 예, 예, 김민재 선수는 뭐 사실 이탈리아 쪽에서 계속해서 예.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다만 근데 맨유는 저희가 이적 시장 전망을 1월 초에 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구단 인수 때문에 돈을 안 쓰려고 한다. 예. 그것 때문에 임대로 데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을.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팔려야지 그 돈으로 그나마 영입을 가능한데 팔려는 선수들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예. 망한 선수들이니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맨유 입장에서도. 사실 맨유가 가장 팔고 싶은 선수는 맥과이어인데 누가 맥과이어에게 큰 돈을 좀 줄 거냐. 맥과이어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 돈을 써서 뭔가 영입을 했을 텐데 결국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맥과이어를 원하는 팀들도 임대 후 이적을 또 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그런 가운데 이게 지체되면은 또 맨유도 맥과이어가 나갈 경우 대체자가 있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맥과이어가 1옵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란이 맨유 온 뒤로는 조금 부상이 잦거든요. 예. 그리고 리산드로가 높이에 너무 큰 네, 문제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맥과이어가 빠져버리면 뭐 주전으로 안 쓸 거지만 네. 아깝다는 거죠. 그 테나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들이 맥과이어가 팀 내 5번째 센터백 아니냐고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루크쇼한테도 밀려났으니까 5번째 옵션 아니냐 이런 질문하니까 아니다. 맥과이어는 경쟁하는 선수다 우리 팀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하면은 주전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겨지는 게 사실 이제 부임했을 때 완비사카가 조금 기회를 받다가 완전히 밀려나면서 1월 달에 뭐 크리스탈리스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달롯이 부상으로 못 뛸 때 완비사카에게 기회를 주고 또 완비사카도 또 끌어올리고 네. 결국에 완비사카의 경기력이 지금 한참 좋을 때만큼 또 네.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 봤을 때는 도리어 한 단계 발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맥과이어는 뭐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네. 만약에 바란이랑 뭐 리산드로나 뭐 다치면 써야 돼요. 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맥과이어를 보낼 경우엔 거액을 받아 보내고 뭐 다른 거액의 선수를 그렇죠. 영입한다. 네. 그 외에는 지금 옵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어쨌건 간에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게 가장 커요. 돈만 네. 있었으면은 맥과이어 어떻게든 처분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신 그만한 센터백을 영입을 했겠죠. 네. 그리고 베오르스트도 제가 뭔가 쏠쏠한 영입이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맨유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런 거지 맨유의 눈높이를 생각하면은 베오르스트보다 더 좋은 공격수 영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단이 이적료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임대 가능한 선수들 중에서 최선의 조합을 짜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맨유가 이미 나폴리와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튀앙제베를 좀 예. 임대로 보냈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건 성공되지 못했지만 망했죠. 두 구단 간에 이제 네트워크나 이제 연결망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시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김민재 선수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맨유랑 뭐 그래서 좀 낭설로 전 느껴지지만 맥과이어를 줄 테니 김민재를 다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말이 예, 안 되죠. 그거 왜냐면은 예. 연봉을 그쵸. 감당을 못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김민재 선수에게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데 돈을 얼마 정도 주고 거기에 맥과이어까지 주겠다. 약간 요런 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 돈으로 니네가 연봉을 좀 부담하든지. 근데 그래도 연봉 때문에 안 되죠. 예. 결국 안 돼요. 맥과이어는 나폴리급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판매하기 힘든 선수인 게 맥과이어의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맥과이어는 저는 그래도 어쨌건 라인을 내리는 팀이면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잉글랜드 예. 대표팀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라인을 높이는 현재 테나 감독의 스타일상 안 맞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맥과이어는 연봉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어지간한 팀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너가 맨유에 있으면 연봉 많이 받겠지만 너의 커리어는 예. 끝이다 한다. 그렇죠. 못 뛰니까. 그러니까 감수하고 가라. 예. 좋은 팀으로 알아봐 줄게.
이탈리아에 새로운 도전을 해. 야, 이런 근데 예, 나폴리도 라인을 높이는 팀이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스타일도 안 맞습니다. 결국 나폴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맨유가 김민재 선수를 뭐 원하는 거는 뭐 확실해 보여요. 뭐 지금 많은 보도들을 봤을 때 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맨유의 구단 인수 절차 끝나고 여름에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뭐 지금으로서는 뭐 김민재 선수를 데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안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의 마감일이 각기 다릅니다. 네. 유럽 주요 5대 리그는 거의 비슷하게 현지 시간 1월 31일 밤에 끝나고 영국은 이제 1월 31일 밤 11시 한국 네. 시간으로는 2월 1일 오전 9시에 마감이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시간 이후에도 서류 절차하느라고 보도를 못한 그렇죠. 오피셜이 안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팩스가 딱 00이 되기 전까지만 오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의 소식들까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72시간 동안에는 빅뉴스, 놀랄만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유럽 축구 프리미어리그 겨울 이적 시장 최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